758번. 유리함수를 주고 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근선을 줬으니까 뭘 찾을 수 있겠네. 758번 질문 누구였지? 민규였나? 민규야. 바로 점근선을 보자마자 바로 x는 4는 어디서 나온다?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다? x항의 개수의 비. 그래서 저 유리함수 자체가 y는 x 더하기 3에 미쳤나봐요. x 마이너스 4에 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란 얘기잖아. 뭐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4란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a와 b를 찾았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누구 만들어주래? 그 a, b를 이용해서 무리함수를 다시 만들어보래. y는 뭐가 되겠네? 루트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로 한번 묶어보자. 또는 뭐 안 묶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x 더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정의역의 범위를 찾아보래. 이 함수, 이 무리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한번 찾아가보자. x를 원소로 가질 겁니다. 어떤 x라 그랬어?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을 잘 생각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또는 굳이 안 묶어놨더라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x 앞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했잖아. 왼쪽이 어디야? 작은 쪽이잖아. 그게 바로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것들 중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과 0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범위에 있는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누구겠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나요? 민규씨. 자, 그 다음에 76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잘 보이지? 지금 오늘은 내가 이제 최소 딜레이로 한번 해봤어. 매우 짧은 지연 시간으로 한번 해봤어. 확인해보니까 짧은 지연 시간도 있고 매우 짧은 지연 시간도 있고 기본 지연 시간도 있는데 나는 그냥 화질 때문에 너희들 안 보일까봐 기본 지연 시간으로 항상 해서 딜레이가 한 17초, 18초 정도 되고 있었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매우 짧은 지연 시간 말고 그냥 보통 짧은 지연 시간은 딜레이는 짧아지는데 화질에는 크게 변화가 없대. 그걸로 해도 되는데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을 했을 때 4K만 지원이 안 되는 거지 다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1080 FHD로 지원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잘 보이면 다행이네. 그래,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했더니 지연 시간이 한 짧게는 3초에서 길게는 한 7초 사이쯤 되더라고. 그래, 뭐 아무튼 갑시다. 768번입니다. 갈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때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네요. 일단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앞 단원에서 배웠던 유리함수란 단원에서 배웠던 그래프 보고 ABC 식 완성하기 그거부터 찾아가야겠다. 그치? 근데 선생님 정확한 수치가 있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뭐 하란 얘기네? 부호 정도만 판단을 하란 얘기겠네. 부호. 여기가 어디야? 이게 뭐야? 이게 점근선이잖아. x는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y축보다 왼쪽 편에 쏠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a라는 것은 무엇이겠네? 음수가 되겠네.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는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한 점근선 누구? y는 c. y는 c라는 점근선도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습니다. 근데 y는 c가 어디 있어? x축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역시 음수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c 자체가 음수가 돼요. 두 개의 범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b를 찾으러 가자. b. 이거 우리 x-n분의 k 더하기 n 꼴로 변형했을 때 그 k라는 녀석의 역할이 뭐야? 양수면은 1, 3, 4분면 방향, 음수면은 2, 4, 4분면 방향이라고 했잖아. 지금은 1, 3, 4분면 방향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려져 있다. 그치? 그러면 뭐가 됩니다? b라는 녀석은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걸 알게 되겠네. 그렇게 세 개의 부호를 다 찾았어. 그럼 이제 누구 찾으러 가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찾아가 보자. 무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시작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가 볼까? 몇 콤마 몇이에요? 식을 가지고 찾아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c가 되겠다. 그죠? 됐죠?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c. 근데 a가 양수라 그랬고 b도 양수라 그랬어.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는 양수. 근데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그럼 x좌표는 뭐가 되겠네? 음수가 되겠네. 두 번째 y좌표에 있는 c는 그냥 지 혼자 음수입니다. 아, 그러면 음수 콤마 음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딜 향해 그려지게 되겠다? 오른쪽 위로 갑니다. 맞죠?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사실은 알 수 있으면 원점보다 위인지 원점보다 아래인지 그걸 구해야 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답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그것까지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된다? 음수 콤마 음수 3, 4분면에 있는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함수. 보기 몇 번에 있어요? 없나요 여기는? 보기 몇 번에 있어? 책 보면 5번에 있다. 그치? 5번. 지금 내가 그린 거랑 좀 다르게 원점보다 아래로 내려가긴 하지만 아무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왜 오른쪽 위야? x 앞에 계속 a가 양수고요.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얘기는 부호가 양수라는 얘기다. 건의 들어온 거지. 건의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지금이라도 보내놔. 혹시 안 겹치는 거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알았죠? 아무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79번으로 가봅시다. 779번. 두 함수의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자, 선생님, 우리 루트 안에 2차 들어간 거 배운 적 없잖아. 그렇지. 그래도 내가 무리함수의 정의에 루트 안에 무조건 1차씩만 들어간다 그랬어. 그거는 다 겹쳐? 알았어. 루트 안에 뭐 1차가 들어가는 것만 가르치기는 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외우세요라고 하긴 하지만 원래 루트 안에 몇 차가 들어가는 2차가 들어가든 3차가 들어가든 상관없다 그랬지. 무조건 무리함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볼 건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양변을 제곱을 해봐. 그러면 y제곱은 1-x제곱이 되거든. 이거 원제 질문이지. 원제 잘 들어. 두 번째, 뒤에 것도 양변을 제곱해봐. 그러면 무슨 함수인지 알겠어? 무슨 함수랜다.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알겠어? 한쪽으로 보내주면은 원이네. 그럼 얘도 넘어가서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10x가 되니까 플러스 25 해버리자. 그러면 뭐야? 우변에는 9가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끝났다. 그치? 뭐가? x-5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 9입니다. 결국 둘 다 원을 말하게 돼요. 원. 알았지? 원제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우리 무리함수 하면서 했잖아. 누구의 범위가 필요하다. 루트가 풀리면. y의 범위가 필요하다 그랬지. y는 양수의 범위에서만. 여기도 마찬가지. y는 양수의 범위에서만. 그래서 원은 원인데 중심의 좌표 그려가지고 원을 그릴 때 반쪽짜리 원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갈게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 1짜리 원 1, 2, 3, 4, 5 5,0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 3짜리. 요렇게 원이 하나 더 그려진다. 그렇지? 근데 y가 양수 쪽이니까 위쪽.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접하는 그래프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다. 그렇지? 동시에 접하는 거는. 맞니? 안쪽으로는 이렇게 접하는 건 없잖아. 그치? 이건 이렇게 만나는 건 접하는 게 아니잖아. 얘는. 알았지?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뭐가 된다?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직선의 L이고요. 그 다음에 접점을 각각 A, 접점을 각각 이쯤 B라고 할 때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우리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할 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뭐야? 공통 접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붙으면 공통 외접선. 그럼 공통 외접선은 어떤 보조선을 그어달라 했었어? 이거 그린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요 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자 그랬었지. 그래서 뭐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5고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큰 반지름 3에서 작은 반지름 1을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루트 21이 되겠네요. 됐니? 답은 루트 21 이겁니다. 원재 씨 아시겠죠? 그 다음에 787번은 한 2명인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계속 갈게요. 787 허리 아프다. 무리함수는 역함수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귀찮다 정확하게는. 그치? 그래서 굳이 그래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래. 역함수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있는 함수 f에서부터 최대한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어진 거는 뭘 하라는 얘기야? f 인버스라는 함수에 a를 넣으세요. 아니 f 인버스도 모르는데 a를 넣어라? a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절대로 아니겠다 그치?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자? 한 번 더 f 인버스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16이 나오도록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f 인버스에 누가 들어가야 16이 나오니? 그 말은 안 써줘도 알겠지만 알아야 되지만 한 번은 써줄게. f에 16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이거랑 똑같다 그치? 16을 넣어보세요. 어디다 넣어야 돼? 양수의 범위 넣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6. 루트 16은 4니까 1 마이너스 4.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안에 뭐 있었어? f 인버스의 a. 그러면 뭐야? f 인버스의 a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이 얘기다 그치? f에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를 넣고 싶어. 음수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다 넣네. 마이너스 3을 넣어보세요. 1 플러스 3. 루트에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2가 나오겠습니다. 끝. 자, 내가 지금 말로 풀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풀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787. 다들 알겠지? 그래서 A는 답이 2가 나옵니다. 끝났네. 847. 800번 때도 우리 숙제였어? 경우의 수 조금 나갔구나. 맞다. 마지막 847 하나 더 가고 오늘 마플 시너지 시작합니다. 자, 갑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할 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뭐 기타 등등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러면 뭐야? 연립을 해서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문제겠네. 자, 가자. 어떻게 하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 더하기 1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고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가자. 판별식을 구해줬더니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b 플러스 1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에다가 마이너스 4까지. 자, 판별식을 구해봤어.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되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얘만 보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맞나요? 왜 부러졌지? 으차. 완전 제곱식입니다. 맞지요? a-b의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이 4보다 작아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a-b라는 놈은 2보다 작다. 여기 까먹지 말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하도록 해줘야겠다. 그치? 그리고 A, B는 각각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입니다. 그러면 A도 B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뭐뭐 있겠네. 1, 2, 3, 4, 5, 6밖에 없겠다. 맞지? 그거를 이제 요 범위 사이에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돼. 오케이?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울 것 같아. 이거. 그냥 괜히 양쪽 범위로 가지 말고 헷갈리니까 요렇게 해석해버리면 두 눈의 수의 차가 2보다 작다. 그럼 뭐야? 차가 0이거나 1이거나
즉 두 누는 똑같거나 1만큼 차이 나거나. 그거다, 그치? 그럼 똑같은 경우 11, 22부터 해서 어디까지? 66 나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1만큼 차이 나는 거 B가 더 큰 경우 1, 2, 2, 3, 3, 4 따다닥 5, 6까지. 그 다음에 A가 더 큰 거 2, 1, 3, 2, 4, 3 따다다닥 6, 5까지. 하나만 더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점점점 했지? 아무튼 여기서 몇 개? 5개. 여기서 몇 개? 5개. 여기서 몇 개? 6개. 답은 몇 개? 16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너희가 경우의 수를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잘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건 2학기 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 거야. 지금 그냥 한 번만 들어놔. 자, 잘 들어놔. 경우의 수 중학교 때는 노가다성으로 푸는 경우의 수 잘 풀었어. 이게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노가다 문제 이거 풀어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고등학교로 고2 수학하다 그치? 수학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배우고 나면 이번에는 내가 안 했지만 다 배우고 나면 순열이라는 놈이랑 조합이라는 놈이 완성이 돼 있거든. 몇 개 빼고는 그 확통에서 배우는 몇 개 빼고는 다 완성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해서 끝내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푼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하나 세워주는 것은 안 나온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걔네들은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알았지? 그거를 너희들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2학년들 진짜 많이들 막 틀려. 막 희한해. 왜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어이구,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자, 집합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우리 불과 얼마 전에 한 거다, 그치? 8월 우리가 한 12일인가 9일인가 시험 끝난 직후 화요일부터 나간 거니까 아직까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좀 물어보는 식으로 너희들도 알고 있던 거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임합시다. 알았죠? 자,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야. 집합이라는 것의 정의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합니다. 집합의 정의. 자, 너희들 지난번 방학 때 내가 개념 정리 노트 한번 줬었잖아. 거기 정리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거 보면서 혹시 빠뜨린 거는 없는지, 그리고 너희가 까먹은 건 없는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까먹었던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따라오세요. 알았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똑같이 흘러든 가는데 속도는 조금 빠를 거고 너희들한테 확인하는 작업. 원래 오프라인 강의면 그래서 막 물어보면서 좀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라 내가 그냥 좀 너희들한테 그냥 일광일적으로 제공하듯이 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스스로한테 질문하면서 내가 뭔가 한번 물어보는 식으로 계속 개념 설명을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스스로 속으로 대답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잘 보면서 그런 상태가 아니면 너희들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잠깐 깜빡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 각인시키면서. 자, 그리고 한 번 더 3월달 4월달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다. 급했어.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늦어지다 보니까 방학이 좀 미뤄졌다 해야 되나? 개학이? 입학이지 너희들은. 입학이 미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초반에 굉장히 루즈했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시험이란 걸 한번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 돼서 또는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대로 공부해야지라는 생각하다가는 정말 늦어요. 알았죠? 우리 지금 시험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야. 한 달 조금 넘지만 지금 여기 평내 기준으로 시험 기간이 대략 언제쯤으로 나와 있냐면 좀 빠른 학교 10월 18일, 좀 느린 학교 10월 29일.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한 달하고 2주 정도? 얼마 안 남은 거야. 알았지?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집합 갑니다. 집합은 정의가 뭐다? 또는 집합을 내가 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었지. 집합의 정의는 나는 밑에 다른 말로 하고 실제 집합의 정의는 고등학교에서 내리는 집합의 정의는 요거 그냥 보고 가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로 모아놓은 겁니다.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뭔가 묶어 놓을 거야. 범위를 한정 짓는 거야. 자, 다시 집합을 왜 배운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x의 범위 나눴던 것처럼 이차함수에서 그런 범위를 한정 지으려고. 그리고 우리 집합 문제 풀면서 배웠잖아. 전체 집합이라는 범위 만들려고. 알았죠?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집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가 애매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읽었을 때 다르면 안 되고 구성원 하나하나를 구분 못하면 안 되거든.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하나 배웠었다, 그렇지? 그래서 집합의 정의는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범위가 뭐 해야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즉 애매하거나 애가처럼 보이냐?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안 됩니다. 애매모호 안 됨. 알았지? 누구는 이렇게 읽고 누구는 이렇게 읽어주면 안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아름다운, 유명한, 맛있는, 재미있는,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은 알았죠? 가장 작은이면 괜찮은데 작은, 그냥 큰 이런 것들은 너무 주관적인 단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내가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랬지. 실제로는 너희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만나지는 않는데 근데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집합 뭐 만들어가고 조건 만족시키는 집합 찾으러 가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 수 있다고 했었던 거. 누구 있었죠? 대상을 뭐 해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필기 일부러 똑같이 하고 있다. 장필기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필기 일부러 방학 때 한 거랑 똑같이 해주고 있어.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개인정리 노트 펼쳐놓고. 알았죠? 빠뜨린 거 있으면 잘 봐야 돼. 잘 채워 넣어야 돼. 아무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과 1 이런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A와 B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하나 나온다 치면은 그거는 뭐라 그랬어? 자동으로 A와 B는 다릅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집합의 종류들을 쭉 나열하러 갑니다. 정확하게는 집합의 뭐? 표현 방법이야. 집합의 표현법인데 원래는 세 가지라고 했었어요. 하나는 뭐야? 원소 나열법.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 부른다고 했었지. 그 원소를 나열해 줌으로써 보여주는 방법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보여주는 방법. 그거에 대한 예시까지는 자세하게 안 할게요. 여기서 막 내가 예를 들었던 걸 가지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때 나는 지금 조건 제시법을 하나 강조해주고 싶어. 자, 요거는 방학 때랑 좀 다르게 합니다. 설명은 했지만 필기는 안 했을 거야 아마. 그거 채워 넣어주세요. 조건 제시법을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어떻게 읽어주냐면 한번 쓰긴 썼을 거야, 문제 풀면서. 자, 얘를 원소로 갖습니다. 누구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다시 뭐라고? 뒤의 식을 만족하는 모든 요 녀석을 원소로 갖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요렇게 못 읽으면 틀려버리는 문제를 내가 오늘 하나 내줄 거예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알았죠? 자, 일단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부터 한번 풀어보냐면, 자, 지금 내가 푸세요 하는 것들 먼저 풀어주세요. 방학 때 했던 거라서 먼저 풀고 내가 설명을 나중에 할 거야. 자, 1번 일단 먼저 푸시고요. 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 10번 하나 풀어주세요. 1번과 10번입니다. 기기. 저거는 그냥 집합에서도 할 수 있겠군. 아무튼 자 갑시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1번 맛있는 과일, 2번 아름다운 색, 3번 훌륭한 화가.
5번 키가 큰. 맛있는 과일. 누구는 두리안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두리안 똥냄새 나서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너희 두리안 먹어봤냐? 말린 거 말고. 나 안 먹어봤어. 맛있을까? 코만코 먹으면 맛있다는데. 아름다운 새. 역시 아름답다의 기준 다르고요. 훌륭하다. 뭐 고흐가 살아있다면 고흐가 봤을 때 피카소는 못 그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피카소가 봤을 때 쟤 뭐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5번 키가 큰 컬링 선수. 키가 큰 컬링 선수. 뭔가 발음이 이상한데. 나처럼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은 뭐 키가 크다의 기준이 185, 190은 돼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치? 근데 누구는 에이 175만 돼도 큰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자. 세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A는 원소날법으로, B는 조건제시법으로, C도 조건제시법으로. 자, 그때 원소를 먼저 찾아야 되지. 그때 어떻게 하세요? 원소를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포함한다 안 한다라는 그 기호를 판단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뭐 해줘?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거를 할 수 있다면 원소날법으로 원소를 다 찾아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맞지요? 물음표 하지마. 갈고리 피세요. 건이야. 자, x제곱이 뭐가 되는 1이 되도록 하는 x들을 모두 다 원소로 갖습니다. 이렇게 읽어달라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두 번째, 요 녀석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자연수만 가지래. 누구 하나 있어. 1 하나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 있네. 포함관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C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누구 하나 하고 가자. 포함관계.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를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나는 누구 설명합니다. 표현법에 나왔어야 되는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당연히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 맞기는 해. 근데 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과 구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표현 방법이 아니라 포함관계를 설명을 하는, 즉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었지. 그래서 일단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돼? B라는 집합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나서 그 안에다가 A라는 집합을 쏙 집어넣으면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고, 그거를 표현 방식은 R라는 두대 너희들은 한글로 읽어주면 된다 그랬었어.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었는지 기억나요? 너희들 보면은 그 뭐 이상한 기호 하나 써져 있을 거야. 그거를 한글로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을 하냐 이거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필기시 알겠죠? 그냥 저거 풀 줄 안다고 해서 너희들은 포함관계를 할 줄 아는 상황이 아니야.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었지? 포함되는 쪽에 있는 A 쪽에 있는 원소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A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잘 보이지? 뭐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었어 이거? 잠깐 너무 넘어갔다. 잠깐만. 너네 버퍼링 걸리냐 혹시 지금? 괜찮지? 버퍼링은 안 걸리지? 버퍼링 좀 심하면 얘기해줘. 다시 하게 이따가 신인 씻고 나서.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아무튼 A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들이 전부 다 뭐 해주세요? B에도 포함되니? 즉 A의 원소 전부 다 B에 포함되어 있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어디로 넘어갔었어 우리가? 집합의 상등 또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서로 같은 집합. 지금 나한테 안내 문구가 떠가지고 버퍼링 한 번씩 걸려? 지금 스트리밍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동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잖아. 아마 인터넷 환경이 좀 느리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시청자들이 버퍼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 문구가 떠서. 심하면 얘기하세요. 도저히 끊어져서 못 보겠다. 그러면은 쉬었다가 쉬고 나서 다시 그거 하게, 오픈하게. 아무튼 계속 갑니다.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뭐였지? 기억나요? 일단 표기 방식은 당연히 A는 B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벤 그래프로 그려주면 겹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A의 원소를 빨갛게 표현을 했을 때 이 A의 원소, B의 원소냐?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의 원소냐? 네, 전부 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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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B의 원소들도 거꾸로 B의 원소들도 파랗게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원소는 A의 원소니? 네, 맞습니다. 전부 다 A의 원소가 맞아요. 그럼 빨간색에서 A의 원소들이 B에 다 포함되네? 저 정의를 만족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죠? 근데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뭘 만족을 해줘? B의 모든 원소들도 표현을 해보면 전부 다 A의 원소 들어갑니다. 다시 뭐라고? B의 모든 원소들이 A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즉 서로를 뭐 하게 되면 부분집합으로 갖게 되면 그때 비로소 두 집합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놈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성질들이 한 3가지쯤 나오게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어떤 거?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B랑은 다른 놈들이 있을 거야. 그런 A를 뭐라 불러준다 그랬다? B의 진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읽어준다고 했었지.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집합은 부분집합으로 가죠. 누구를? 자기 자신. 모든 집합들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요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참거짓 문제 나오기 딱 좋지. 그것도 어떤 거?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나죠? 우리 내가 방학 때 들었던 예시.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집합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거 하나 풀고 가자. 어떤 거? 자, 4번 먼저 볼게요. 거기 들어봐. 이건 그냥 내가 풀어버릴게. X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읽어달라 그랬었어요. 요거랑 관련된 거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바로 문제 내줄 겁니다. 내가 아까 찾아놓은 거. 자, 다시 뭐라고?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를? 0과 20 사이에 있는 어떤 거? 4의 배수인 자연수들을 전부 다 원소로 갖습니다. 맞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누구누구 가지고 있어? 4랑 8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4, 8, 12, 16, 20은 안 되네. 요렇게 4의 배수들을 모두 다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표현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요거 섞이는 기호들 기억나요? 요거 진짜 조심하자 그랬었는데 기억나요? 일단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틀린 거 하나 나온다 그렇지? 4번 왜 틀렸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뭐 한다 그랬어? 자기 자신이래.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고 방금 설명했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번부터 가보자. 1번 기호 틀렸네. 자, 내가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었는지 기억나? 이런 기호들이 막 섞여있는 이런 문제들은 얘를 먼저 읽어주는 거라 그랬어. 얘를 먼저 봄으로써 왼쪽 녀석을, 그 왼쪽에 있는 녀석을 집합으로 바라볼지 원소로 바라볼지를 정해지게 된다고 했었잖아. 지금처럼 삼집창 기호가 나오면 뭐가 돼요? 왼쪽 거는 원소입니다. 요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존재하냐? 중괄호에 8이 들어가 있는 원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치? 두 번째, 요거 쓰고 나면 왼쪽은 집합이 돼야 되는데 16이라는 수를 가지고 집합을 표현할 수 없잖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삼지창 기호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 왼쪽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됩니다. 요렇게 생겨있는 원소를 바라볼 건데 10이라는 원소가 짝대기 그었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있잖아 실제로는. 그러면 얘도 역시 틀렸습니다. 맞죠? 그럼 답은 뭐겠네 결국? 5번이겠네. 자 5번 한번 가보자. 요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집합이 된다 그랬고 그럼 왼쪽 녀석에 있는 그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일 뿐이고 원소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비교하러
가는 거지. 잘 할 수 있겠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방학 때 들었던 예시랑 비슷한 문제는 6번 같은 거고 9번 같은 거에서 낚이지 마세요.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9번 제대로들 잘 풀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집합행위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뭐부터 확인하자? 요 기호부터 확인을 하자. 요 기호를 먼저 바라보면 그 왼쪽 녀석을 너희들은 집합으로 바라봐야 돼. 근데 그 집합에 중괄호가 쳐져 있다, 그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집합 기호였고 그 속에 있는 놈만 원소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 어떤 원소를 바라보면 되겠네? 빨간색 원소 바라보고 오케이, 얘는 참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두 번째, 이번에는 삼지창 기호를 썼네. 삼지창 기호는 뭐야? 왼쪽 녀석을 원소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원소 있나요? 네, 방금 거랑 똑같은 이유로 참입니다 라고 하게 되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삼지창을 줬어. 그럼 이번에도 뭐야? 왼쪽 녀석은 원소로, 통째로 원소로 바라봅니다. 그럼 너희들 지금 색깔 구분이 되나 모르겠는데 다른 색깔로 갈까? 보라색으로 가자. 자, 요렇게 생겨, 잘 안 보인다. 초록색으로 가자. 요렇게 생겨있는 원소를 바라봅니다. 자, 요거다, 그치? 중괄호의 안에 공집합 기호. 중괄호 안에 공집합 기호가 묶여있는 녀석이랑 똑같이 생기는 원소, 초록색 원소. 있네. 잠깐만, 이거 왜 X라고 쓰셨니? 동그라미인데. 아무튼 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4번 요 기호다. 왼쪽 녀석은 집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씌워져 있는 이거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었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 읽어보자. 요렇게 생긴 원소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원소 네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네. 네, 4번은 참입니다.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5번은 뭐야? 삼지창 기호. 그럼 왼쪽 녀석은 원소로 바라봐야 돼. 우와, 크게 생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 그렇게 생긴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5번이 탈락 이겁니다. 됐죠?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보면은 요건 내가 그냥 풉니다. 아까 했던 거랑 조금 유사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내가 갈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B와 C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저 자식들은 뭐 해줄 수 있어야 돼? 원소로 나타낼 수 있으면 원소로 나타내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었지, 방금도. 그럼 이제 뭐 해보자? B 정확하게 한번 읽어가 보자. A의 원소 X와 A의 원소 Y를 가지고 두 개의 원소라 그랬어. 근데 다르다고 한 적은 없어. 서로 다른 X, Y 한 적 없어. 아무튼 A의 원소 두 개를 골라서 2X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이 되는 모든 녀석들을 다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X에도 0, Y에도 0 넣어서 만든 0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로 갖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 X에 0을 넣어놓고 Y에만 0, Y에 1, Y에 2 넣어주면 뭐뭐 나와? 0, 1,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1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X에 1을 넣었어. 일단 얘는 2 됐어. 거기다 더 해보자. 0을 더해보고 1을 더해보고 2를 더해보자. 그럼 뭐 나와?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에 이번에는 뭘 넣어보자? 2를 한번 넣어보자. 0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어주세요. X에 2 넣어주면 일단 4. 4에다가 0을 더하고 1을 더하고 2를 더해보면 4, 5, 6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싹 다 원소로 갖는다. 그래서 B는 이거다, 그치? 그럼 이제 C 가봅니다. C. A 원소 X와 A 원소 Y를 가지고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다 찾으셈. 그럼 X, Y에 0 하나만이라도 들어가면 일단 0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0 아닌 것들만 한번 생각해봐. 1, 1, 1, 2, 2, 2. 1, 2, 4 나온다,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포항관계 쉽다, 그쵸?
A, C, B. 답은 2번. 이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을 읽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내주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연습장에다 반드시 이것 좀 써놔. 이거 지웁니다. 자, 몇 번이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집합 A가 등장합니다. A를 원소들이 갖는 공통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뭐 말이 어렵지? 그냥 조건제시법 쓰겠다 이거야. 그 중에 하나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A를 한번 요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 얘기야. X바 X-N는 기하분수. 지워도 되죠? X는 한자리 자연수. 이때 한자리 자연수 n을 구하시오.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일단 시원시원해 나갔다 들어와봐. 저기 민규는. 몰라? 뭐 그래? 필기 유령인가? 자, 갑시다. 봐봐. 내가 보면 조건제시법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어? 뒤에 뭔가 들어가 있는 이 조건이라는 녀석을, 뒤에 들어와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앞에 있는 이 녀석, 보통 x니까 x라고 할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가진다.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의 정확한 정의야. 그렇게 못 읽으면 이 도대체, 그렇게 안 읽으면 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 자, 일단 가봐. 한자리 자연수에 대한 범위에서 1, 2, 3, 4, 5, 6, 7, 8, 9 그 범위에서 n분의 x가 기하분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그러면 x에 일단은 지금 현재 범위에서는 넣을 수 있는 게, x에 넣을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9를 넣을 수 있어. n에다가, x에다가는. 그치? 한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n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기하분수는 오직 뭐밖에 없다? 그 중에서 기하분수는 157밖에 없는 거야. 그것만 기하분수고 나머지 분수들은 다 기하분수,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가 아닌, 즉 약분되는 그런 형태의 분수입니다. 이 얘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x에 한자리 장수를 다 1, 2, 3, 4, 5, 6, 7, 8, 9를 넣어봤을 때 n분의 x가 기하분수가 된다. 그거를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 x가 바로 157이라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기하분수가 아니란 얘기지. 2랑 4를 가지고 있어야 돼. n은 2 가지고 있어야 돼. 2. 그럼 2 하나 가짐으로써 기하분수가 안 되는 것들, 짝수들 다 빼. 그 다음에 뭐 빼야 돼? 9, 3 빼야 돼. 3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요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거지. 알았냐? 요거 이제 풀려고 내가 잠깐 가지고 왔던 거예요. 옛날 교재. 내가 만들었던 교재. 자, 갑시다. 요런 것들 너희들 틀리지 말도록 잘하지, 알았지?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너희들이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면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 물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와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잠깐 쉴 건데 여기에서 유형 5번 말고 유형 5번은 안 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 교집합, 합집합 넘어가고 나서 할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때 너희가 요거 유형 6번 하나 별표 쳐놔. 자, 유형 6번을 별표 치라는 이유가 뭐였죠? 방학 때 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자라는 게 방학 때 수업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할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물론 항상 방학 때 했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았지? 그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좀 쉬었다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U라는 집합, 전체 집합이다, 그치?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X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근데 모든 X의 개수를 찾으세요. 여기서 앞으로는 이제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찾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있잖아. 이거는 뭐 안 써도 돼. 쓰지 마.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은 경우의 수 문제이거나 방법의 수 말하는 거지. 또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절대로 원소의 개수 아니니까 제발 부탁이야. 가능성 있는 원소들 세놓고 이거야! 하지마. 정말 많이들 실수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아무튼 1, 2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이 문제는 공식이 아니라 뭐 할 수도 있고 잠깐만 22번이면 공식이네.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자, 일단 문제 풀게요.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랬어. 그럼 3, 4, 5 나머지 3개의 원소들만 내가 X가 가질까 말까를 고민을 하면 돼. 각각 2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씩 다 3개를 다 2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요거를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으로 가져가 봅시다. 자, 너희들 요거는 보면 책에도 잘 나와 있어. 너희들 지난번에는 지금 내가 써준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썼을 거고. 근데 그걸 이제 공식화 해두자 이 얘기야. 자,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다. 그러면 U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다? 2의 n승계.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라고 공식을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 K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포함을 한다랑 포함을 하지 않는다랑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 포함을 한다, 포함을 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현재는 구분할 필요 없어. 뭐? K개의 원소들은 포함을 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포함 관계를 이미 정해버린 녀석. 그런 경우에는 뭐 해주세요? 2의 전체 원소의 개수들 중에서 그 포함한다 안 한다가 정해진 녀석들만큼 빼서 지수를 올린 다음에 개수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U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이다 보니까 하나를 빼주세요 라고 했었어. 자, 근데 사실 여기서 할 얘기 되게 많지. 한 개 빼는 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에서 밑줄을 그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그냥 집합에 대해서, U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이 얘기니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마이너스 1이 맞는데, 앞에 이상한 조건들이 붙을 수 있다. 뭐 A를 포함하는, A를 포함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1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세워준 요 녀석이 혹시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1을 빼고,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만 내가 센 상황이면은 굳이 뺄 필요 없어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 그랬지.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 어떻게든 너희들을 실수하게 만들고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시험을 칠 때는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았지? 자, 그럼 일단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떻게 해도 돼? 그냥 U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2의 전체의 개수 몇 개? 원소의 개수 5개.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2개의 원소가 포함을 한다 또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정확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2의 3승계 8개가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학교 시험에서는 공식으로 접근하라고 하지 경우의 수로 접근하라고 안 하거든요. 서술형에서. 자, 그럼 일단 계속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5번으로 갈게요. 요거는 내가 풀게요. 거기 들어봐요. 25번 같은 건 어떻게 풀면 돼? 1, 2, 3, 4, 5 원소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A의 부분집합 X가 있는데, 근데 그 X가 어떻대? 1, 2, 3이랑 합집합을 했을 때 1, 2, 3, 4가 나옵니다. 그 말은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그리고 5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고, 1, 2, 3은 얘가 가지고 왔는지 X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니까 선택사항은 1, 2, 3한테만 돌아가지. 즉 모른다는 얘기야. 1, 2, 3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야? 반드시 원소로 가지세요, 원소로 가지지 마세요가 정해져 있는 저 두 녀석만 제외해서 2의 몇 승계? 5개 중에서 2개 제외한 개수 승. 오케이? 2의 3승계. 또 답은 3번 8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어떤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나옵니다. 자, 연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부분집합에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한참 남았어. 근데 얘 보니까 연산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다양하게 뒤에서 다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만 나도 얘기하고 일단은 패스합니다. 오늘 어디? 개념이래. 연산 설명하러 바로 갑니다. 집합의 연산이에요. 자, 집합의 연산 기호는 몇 개가 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해서 3개가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서 동시에 설명하게 되는 게 누구 하나 더 있냐면 여집합. 어떻게 보면 여집합도 연산 기호긴 하지. 그리고 하나 더 누구 있어? 연산 기호는 아니지만 서로서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맞죠? 자, 합집합으로 갑니다. 합집합 기호는 어떻게 표현을 하자 그랬었지? A 합집합 B. 자, 그리고 얘를 옆에 수식으로는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지? 결국 합집합도 연산을 하고 나면 집합이 나오는데 어떤 집합이 나온다? A의 원소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리고 B의 원소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A에 들어가든 B에 들어가든 한 군데라도 들어가면 전부 다 원소로 갖기 때문에 또는으로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하자 그랬었지. 뭐 합집합 기호는 또는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맞죠? 둘 중 택 1이 아니라 그랬지. 자, 그래서 A에 들어가거나 또는 B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면 모두 다 원소로 가질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 합집합이 아니라 집합의 연산이라고 쓰자. 왜 노란색이야? 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X바. X를 원소로 가질 겁니다. 어떤 거? A의 원소, B의 원소. 교자가 뭐야? 겹친다. 교차로 할 때 그 교자처럼 겹치는 거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것과 B에 들어가는 거를 AND. 수학에서 말하는 AND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리고는 동시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X가 A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AND로 기억을 합시다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녀석으로 가냐면 차집합 기호로 갑니다. 자, 차집합 기호는 결국 뭐 하라 그랬어? A에서
B를 뺀다. 어디에서 뺀다? A에서 빼는 거야. A의 집합 말고 그 외의 집합은 관심이 없어. 그냥 오직 A만 하나 딱 놓고 봤을 때 그때 B에 있는 부분들은 다 빼세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면 뭐라 그랬어? A인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B와 겹치는 요 놈만 제외해 주세요. 그 에서를 좀 강조하자 했었지. 기억나나요? 그리고 얘는 저 기호보다 더 중요한 거 뭐? 똑같은 기호, 표기 방식, 이거 당연히 기억하라 그랬었지. 뭐 때문에? 집합의 연산 법칙 때문에. 그거 꼭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왜? 결국 A인 것들만 남았거든. A인 것들만 남았거든. 근데 뭐는 아니야. B에 있는 놈들은 제외했어. 그럼 B에 있는 놈들은 빼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걸 읽어줄 때 A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집합 B는 아닙니다. B의 여집합. 여집합이 뭐지? 요거 표현해야 된다. 그치? 얘는 쉽습니다. 얘는 뭐예요? A가 아닌 모든 것들. A의 원소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맞죠? 그게 바로 여집합 기호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A와 B가 서로소이다 라는 것은 뭐다? 약수에서의 서로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약수가 없다. 1은 당연히 약수로 가지니까 1 말고는 공약수가 없다.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수를 서로소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집합도 역시 뭐야?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치?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세요.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 되세요. 뭐 이런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맞죠? 그게 바로 집합의 연산 기호였어요. 기억나시죠? 뭐 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건 내가 설명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연산 법칙으로 넘어가 볼까? 바로 연산 법칙 나오나? 아직까지는 안 나오네. 일단 그러면은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27번부터 33번까지 요거 내가 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풀어줄 필요는 없겠다, 그치? 자, 그러면 몇 번 하나 푼다? 30번 하나 푸시고요. 30번 풀고 30번 하나 풀고 38번 하나 더 푸세요. 30번, 38번입니다. 두 개 풀어주세요. 봅시다. 30번. 1, 2, 3, 4, 5, 6, 7, 8 원소 8개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어요. 그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제공을 했어. 그때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너네 유형 7번 보면 뭐라 돼 있냐? 이름이 집합의 연산의 성질. 유형 8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 근데 나는 집합의 포함관계 때부터 그냥 벤 다이어그램 쓸 수 있으면 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지금은 뭐 벤 다이어그램 필요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요 녀석에 있는 원소들을 찾아보래. 이거 찾을 때 너희들이 연산 법칙을 배운 사람들은 분배해버리면 편하다, 그치? 그리고 둘이 뭐 해줘? 합집합 해주면 돼. 근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나오거든. 그럼 공집합을 합집합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A 교 B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와 B를 찾아놓고 가면 편하겠다, 그치? 맞니? A라는 집합 어떻게 됩니다? 3, 4, 5, 7 말고 나머지. 헷갈린다. 말고 나머지 1과 2와 6과 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각각 1, 4, 5, 8 말고 나머지. 그럼 뭐야? B 여집합이 1, 4, 5, 8. 그럼 남은 게 2, 3, 6, 7이다. 그죠? 그렇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찾았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뭐 하자? 교집합 찾으러 가자. 그럼 뭐야? 겹치는 거? 2랑 6. 벤 다이어그램 딱히 필요 없네. 맞네. 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근데 선생 연산 법칙을 아직 안 배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설명 안 해줬으니까 못 쓴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선생? 한번 생각을 해봐. 합집합이야. 얘 것도 몽땅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뭐 붙일 거거든? 아니, A랑 겹치는 것만 볼 거 아니야. 그치? A랑 겹치는 걸 볼 건데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집합에 A 여집합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추가되는 거 있겠어, 없겠어? 겹치는 게. 당연히 없지. 없는 셈 치세요. A 교 B입니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나? 아니면 뭐 하고? 말 그대로 하나하나 합집합 구하고 A랑 겹치는 걸 찾아봐. 얼마 안 걸리니까. A 여집합에 B를 합집합해봐. 저 3, 4, 5, 7이랑 2, 3, 6, 7이랑 합집합해봐. 2, 3, 4, 5, 6, 7. 이거랑 A가 겹치는 걸 찾아보세요. 뭐뭐 겹쳐요? 2와 6만 겹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문제가 원한 건 아마 이 문제인 것 같아. 이 풀인 것 같아. 됐니? 두 번째, 니은도 마찬가지. 니은도 만약에 연산법칙을 배웠고 그게 지금 현재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A 합집합으로 묶어버리면 편하지. 비교 비여. 어이? 비교 비여? 또 공집합이네. A와의 합집합. 그냥 A입니다. 1, 2, 6, 8. 참이네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연산법칙을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돼? A 합 B, A 합 B요. 둘 다 찾아보세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디귿은 일단 나는 풀이 생략할게요. 너희들 잘 한번 해보고 38번을 38번이었지. 38번 가보자. 자, 얘는 어떻게 돼? 1, 2, 4, 8, 16. 16의 약수들이네. 16의 약수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그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와 B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A, B, A, B, 뭐 기타 등등등 막 설명을 하고 있다, 그치? 이거 한번 다 식이 너무 많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에다 채워 넣자. 알았죠? 얘가 뭐예요? 교집합의 여집합 발견했어요. A-B예요. 어디네? A 빼기 B 여기다, 그치? 두 번째 B 빼기 A 8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세 번째 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을 괜히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전체 집합에서 A 교 B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게 1, 2, 4, 8이거든. 그러면 뭘 찾을 수 있겠네? A 교 B 찾을 수 있겠네. A 교 B가 뭐예요? 1, 2, 4, 8 말고 16. 여기에 16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들어가요? 밖에는 자동으로 4 들어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 하래? A의 원소 다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9. 이렇게 답이 되는 거다, 그치?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내가 아까 건너뛴 유형 요겁니다. 요거. 다음 장 넘어가 봐. 41번, 42번으로 시작되는 유형 9번들. 자, 요거 진짜 중요하다, 그치?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예정이야. 이 유형 자체가. 언제? 연산법칙 하고 나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거 위해서 지금은 한번 풀어보고 가자. 몇 번 풀 거냐면, 자, 두 개 풀고 갈까? 쉬운 거 하나, 42번. 어려운 거 하나, 47번. 두 개 풉시다. 42번과 47번이에요. 기기. 자, 봅시다. 그래서 42번으로 넘어갑니다. 두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지수 K를 가지고 좀 희한하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A 교 B가 뭐예요? 2와 4를 가지고 있습니다. A와 B의 겹치는 부분에 2와 4가 있다는 얘기는 얘 반드시 4여야 된다, 그치? 그래서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4가 0이다를 만족을 하는 K를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요게 맞다라는 상황에서 A를 한번 구해봅니다. K에 뭘 넣어봐요? 마이너스 4를 넣어보세요. 어머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2가 4가 있다고 했는데 A에 2, 4가 있어? 틀렸어. 이거 만족 못해. 그래서 얘는 어때요? 틀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누구로 가자? 여기로 갑시다. 그때도 역시 A를 한번 구해보자. K에 1 넣었어. 2와 4와 6과 8.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2, 4. 오케이. 맞아요. 확인.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아. K값은 A 합집합 B 뭐 구해줘. 답은 안 낼게.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K가 있어가지고 그 K를 가지고 A를 한번 구해봤어. 구해봤을 때 2와 4가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틀렸잖아. 2, 4 가진 게 끝이 아니라 교집합이 2와 4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2, 4 말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도 있는지 없는지, 혹시 다른 게 또 교집합에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잘 봐야 돼. 지금 보면은 1도 겹치잖아. 이렇게 되면은 교집합이 1, 2, 4가 돼야지. 그치? 주어진 조건 만족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까지 잘 봐놔. 알았지? 학교에서는 보통 그런 걸로 페이크 줍니다. 지금처럼 넣어보면 응 아니야, 넣어보면 응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둘 다 2, 4, 2, 4를 가지고 있네 이런 경우로 들어간단 말이야. 알았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47번 갈게요. 자, 47번 다들 잘 풀었나 모르겠네.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과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모든 원소들의 K라는 놈을 더해가지고 만든 B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때 A와 B가 겹치는 게 2, 5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가 2였는데 K가 3이라서 얘가 5가 되는 거. 여긴 5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5, 6, A 합 B의 원소의 합이 21.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합집합의 원소. 그럼 뭐야? 합집합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A 합집합 어떻게 구해? A에다가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뺏어 구하지. 언제 배우는 거야 사실은? 지금 안 했지. 누구? 원소의 개수들에 대한 얘기. 그걸 안 한 상태야.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쓰는 건 아니야. 어차피 원소의 개수도 아니고.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너희들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좋잖아. 자, 원소들을 다 더해봅시다. A 원소 일단 싹 다 더해보세요. A의 원소의 합 얼마라 그랬어? 6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잠깐만. 여기 옆에다 써놓고 밑에 건 따로 가자. 합집합 B의 원소 합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 뭐예요? A의 원소 싹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요 B의 원소도 일단 싹 다 더해봅니다. 그러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합 맞아? 아니지.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중복돼 있을 거야. 그게 누구누군지는 몰라. 근데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뭔지는 알거든. 어떤 값들인지는 알거든. 얘가 인지 얘가 인지 얘가 인지는 모르지만 겹치는 것 중에 분명히 2와 5가 어딘가에서 중복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해줘? 7을 빼버리세요. 2와 5를 더한 놈을 빼버리세요. 그럼 교집합법은 한 번 빠졌으니까 오케이 합집합 만들어졌다 그치? 그게 얼마야? 내 나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2A, A 2개, 2B, B 2개, 2C, C 2개, 2D, D 2개, 더하기 4K, K 4개, 는 28. 그럼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2K를 더했을 때 14가 되는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 아까 위에서? 6이라 그랬다 그치? 그럼 2K가 뭐가 돼야겠네? 8. 따라서 K는 뭐가 돼야겠네?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생각이 미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단 한번 하고 왔잖아, 집합. 얘네들도 마플 시너지도 마플 교과서 다음 교재다 보니까 마플 교과서에서 한번 해왔으니까 이 정도의 생각은 너희들 할 수 있지? 이게 목적이라서 조금씩은 뒤에 걸 자꾸 가지고 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앞에 저기 앞에 풀었던 것도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기를 원하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 일단은 됐나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유형 10번에다가 위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자,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A교집합 B와 똑같은 표현 이거 아니고 있잖아. 나는 한 세 가지로 흩어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교집합 B가 A인 거. 두 번째는 뭐? A 합집합 B가 A인 거. 기억나? 두 집합을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어요. 근데 둘 중 하나가 나왔어. 그럼 걔가 하고 싶은 말 뭐라 그랬어? 자,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왔다는 거는 그 놈이 작은 놈. 그 다음 두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왔어. 그럼 뭐 하는 놈? 그 놈이 큰 놈. 기억나?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었는데 요거
나는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A교비래. A와 B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얘는 똑같은 말. B여는 A여에 포함됩니다. 여집합끼리는 원래 집합의 포함관계랑 반대가 됩니다. 요거 상식을 하나 알아두세요. 이것도 우리 쌤 하면서 했었던 거야 내가. 오케이? 문제를 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거 몇 개 더 포함시켜서 씩 써준 거야. 나머지 것들은 보지 마. 보지 말고 그 위에다가 요것들 좀 다시 잘 필기 좀 해놔주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진짜 중요한 거다. 학교 시험 무조건 나와.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뭐라 쓴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서로소. 에이, 서로소는 안 할래.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여기 나오네. 미지수 A 찾기. 근데 이제 포함관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58번으로 갈게요. 얘들아, 58번 문제 보면 익숙한 문제 유형 한 유형이란다. 하나 보이냐? 표현 방식. 에이씨, 왜 안 넘어가? 58번 뭐 보이냐? 방금 내가 설명한 거 보여? A 합 B가 A다. 자, 다시 두 집합을 뭐 했어?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A와 B를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A가 나와버렸네. 자, 다시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A가 나왔다. 합집합일 때 뭐? 그놈이 큰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B가 A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그리고 집합들을 보아하니 조건제시법이긴 한데 부등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뭐? 저 범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3과 4 나왔다고 해서 정수들만 세고 있어라 또. 그럼 펜다 내가 진짜. 부등호로 나와 있으면은 X는 정수입니다 라는 얘기 없었잖아. 정수 있는데요. 이건 A가 정수고, 그치? A가 정수인 거랑 정수를 원소로 갖는 거랑 구분 좀 잘하고, 얘네들은 정수가 아니라 저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는 거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는 거잖아. 그럼 뭘 하러 가야 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러 가야지. 그때 A가 B를 포함해버리도록. A-3 5 등호 포함되어 있네. 요렇게. 그 다음 B 1 5-A 또 사이 범위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이제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부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등호 조건 마지막에 따로 생각. 같아져도 돼요? 안 돼요? 상관이 없죠. 근데 안에 있는 게 점이 있고 바깥에 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값과 이 값은 부등호 등호 절대로 붙으면 안 됩니다. 기억나죠? 오케이? 요거 절대로 틀리지 말자. 뭐 이런 것들. A 보면 어떻게 됩니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그 다음 A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0보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답은 이거 맞아. 정수 개수니까 5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누구냐면 요 놈들도 있잖아. 요 놈들도 사실은 너희들이 등호 조건 따져야 된다. 당연히 큰 거 아니에요? 크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식으로 A의 범위 찾아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문제는 결국 A가 4보다 작다. 이거에다가 겹쳐버리니까 해야 되네. 와, 나오네 결국. 이거 다 틀렸다. 5개. 해야 되네. 이거 봐. 여기 중간에 거 이거 만족 안 하면 4 포함시켜버릴 거 아니야. 4 포함되면 1보다 큰데 1보다 작다? 뭐 그런 표현이 다 있어. 그런 표현이 틀린 거다. 그치? 그래서 A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답인데, 일단 마플 답지 한번 봐봐. 너네 답이 4개라고 돼 있는지 4번이라 돼 있는지 5번이라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이거 내가 지금 답지 꺼내야 돼서 너네가 한번 찾아봐. 답 있나? 있네. 몇 분이요? 이거 맞나?
맞다. 58번 5번이라 돼 있네. 이거 틀린 겁니다. 알았죠? 아닌가? 맞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사실은 이게 의미는 뭔지 알겠다. 일단 5번이라 돼 있거든. 여기도 아마 등호를 붙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부등식 자체가 표현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표현이라서 그걸 언급을 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 잠깐만 있어봐. 저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교재가 오류인 거고, 언급을 했는데 허용한다 하면은 그냥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그러네. 이거 신경 안 썼어요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럼? 요거는 문제 자체가 오류. 근데 요거는 내가 설명한 거 꼭 알고 가세요. 알았죠? 이거는 문제 오류로 넘어가자. 답 4번이야. 지금 마플 시너지에서는 가운데 있는 여기 표현 안 했어. 오케이? 그거 지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요거 가운데 요것도 반드시 표현해줘야 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는 거 같니? 공집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부등식 자체의 표현 자체가 틀린 거라고. 알았어? 그래서 반드시 얘가 1보다 큰 놈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2x, 이것 자체도 표현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표현이야. 알았니? 그래가지고 해설지에서 만약에 언급을 했는데 등호를 붙였으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갈라 그랬는데, 의미로만 해석하고 넘어갈라 그랬는데 방금 해설지 보니까 얘를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어. 그냥 이걸로만 풀어서 답을 5번으로 했더라고. 그거는 오류로 잡읍시다. 알았죠? 반드시 요거 성립해야 되고, 그놈에 의해서 A는 4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알고 넘어가자. 알았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요 다들? 가운데 저기도 부등호 조건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줘야 돼. 알았음. 보통 여기서 답이 관여 안 하게 해보면은 저기에 포함되어 있게 뭐 알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걸 포함하도록 해주는데 뭐 일단은 지금 없으니까. 아무튼 다들 이해됐나요? 내가 설명한 게 뭔지 알겠어? 수식상에 나타내서 여기서 말하는 대소 관계들 전부 다 확인하는 거야. 알았지? 자, 넘어갈게요. 몇 번으로 넘어가냐면 62번으로 갑니다. 자, 62번 가볼게요. A라는 집합은 X는 6의 약수. 자, 이거 아무튼 방금 거 답 고쳤니? 너네 해설지 거 보지 말고. 알았죠? 내가 해놓은 걸로 답 고쳐주세요.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뭐뭐 가정하죠? 1과 2와 3과 6이요.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뭐가 됩니다? 18의 약수. 18의 약수 뭐뭐 있어? 1과 2와 3과 6과 9와 18이요. 6개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하여 A교집합 X는 A. 또 뭐 나왔어? 두 집합을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그럼 그 나온 그 놈이 작은 놈, X에 포함되는 놈. 두 번째, 옆에 것도 마찬가지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어. 근데 둘 중 하나가 나와버렸네. 합집합이라는 연산일 때는 그 놈이 나온 놈이 더 큰 놈, X보다. 익숙하니? 방학 때 우리 많이 연습했던 문제, 내가 중요하다 했던 문제 익숙하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둘이 섞어주면 X라는 녀석은, 내가 즉 찾고 싶은 X라는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조심하자. 내가 아까 앞에서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라 그랬었어, 얘들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결국 뭐다? 방법의 수거나 부분집합의 개수거나. 그렇지?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방법의 수, 경우의 수거나 부분집합의 개수거나. B의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됐어요? 2의 6승이야. 근데 A가 가진 것들은 다 가지래.
1, 2, 3, 6 4개의 원소들은 다 가지라고 명명했어. 그럼 답은 뭐야? 4개. 끝.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 이게 내신형 풀입니다. 지난번엔 내가 어떻게 풀었었냐 얘들아. 야 1과 2와 3과 6은 원소를 가지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 2, 3, 6, 9, 18까지 여기래. 아 그럼 뭐야, 얘는 가지는 한 가지, 얘도 가진 한 가지, 얘도 가진 한 가지, 얘도 가진 한 가지. 얘네들만 결국 같든 말든 고민을 해봐. 아 결국 2 곱하기 2 4개다 그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풀었을 거야 내가.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이제부터는 내신 대비잖아. 맞죠? 무슨 공식을 쓴 거야 내가 지금? 부분집합 공식을 바로 써버린 겁니다. B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라고 생각해서 2의 6승에서부터 출발. 근데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려면 A가 전부 다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되었니? 되었니? 그리고 하나 더. 아니야, 이렇게 하자.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형 13번에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대부분이 요걸 거야, 요거. 요 문제 자체의 풀이를 너희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세요. 내신용은 요렇게 빨리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알았음? 저 뒤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유형 13번은 일단 저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한다?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들을 한번 쭉 다루게 될 거고, 오늘 자 미리 정리하고 가자. 어디까지 갈 거냐면 오늘 딱 유형 목요일까지잖아 우리. 오늘 딱 유형 15번까지만 하자. 유형 16번 부분집합만 딱 끝내자. 알았지? 아까 했던 말대로 부분집합의 개수 연산 법칙까지는 안 넘어갈게. 됐지? 집이야 이미 너. 자 됐죠? 유형 14번, 15번, 16번 딱 3개 유형하고 마칠게요. 유형 14번, 72번으로 갑니다. 조금 빠르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는 방학 때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고, 이제부터 너희가 푸는 게 중요한 거라서 갑시다. 72번 A는 1, 2, 3, B는 1, 2, 3, 4, 5, 6에 대하여 B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럼 뭐야? B의 부분집합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또는 경우의 수. 근데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2의 몇 승? 6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뭘 만족한대? A와는 서로 소라고 합니다. 서로 소가 뭐야? 겹치는 원소가 없다. 즉 A의 원소들과 겹치는 1, 2, 3은 뭐 하세요? 절대로 포함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3승. 됐니? 2의 몇 승? 2의 3승계. 답은 8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공식을 쓰고 있는 건지 알겠어? 내가 어떻게 여름방학 때랑은 어떻게 다르게 풀고 있는 건지 알겠어? 요렇게 당신들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아셨겠죠? (78번) 풀어보세요.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또 A의 부분집합이다 그치? 근데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갖는 얘들아, 우리 경우의 수 잠깐 했잖아. 그치? 그때 적어도 했냐 안 했냐 내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갖는다라고 했어. 짝수가 총 3개가 있어요. 부분집합들 중에는 짝수를 안 가지고 있는 놈들도 있을 거고, 하나 가진 놈들도 있을 거고, 2개 가진 놈도 있을 거고, 3개 가진 놈도 있을 거야. 4개 가질 수는 없지. 근데 적어도 하나를 짝수를 갖는다는 말은 하나 같든 2개 같든 3개 같든 다 찾아보라는 얘기니까, 경우의 수를 하고 오면 사실 더 쉽긴 한데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주세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짝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뭐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남겠네. 전체 부분집합 몇 개? 2의 6승계. 짝수 원소가 없다라는 말은 2와 4와 6은 원소로 같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2의 몇 승? 6-3승계. 64에서 8을 빼버리면 됩니다. 답은 56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나요?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장 넘어갈게요. 부분집합입니다. 자, 잠깐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자, 얘들아. 82번 마지막에 뭐 물어보고 있어? 집합 B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 경우의 수 아니면 부분집합이라 그랬지. 얘는 부분집합인가 봐요. 83번 집합 B의 개수는. 84번 집합 B의 개수. 왜 자꾸 B야? 아무튼 집합 B의 개수는. 85번 집합 C의 개수는. 86번 집합 X의 개수는. 87번 집합 C의 개수는. 88번 집합 C의 개수는. 집합 B의 개수는. 전부 다 마지막에 묻는 게 집합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는. 근데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 경우의 수 아니면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었죠. 얘들은 지금 부분집합으로 넘어가는 것들만 다 모아놨나 봐. 근데 방금 문제처럼 뭐 짝수가 적어도 1개 뭐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들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죠? 가보자. 13579만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 U 중에서 A는 1, 9를 가지고 있대. 여기는. 이것도 연산법칙을 쓰는 거다 사실은. 그치? 근데 뭐 사실은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면 이거 말하는 거라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도 연산법칙을 몰라도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치? 지금 내가 빗금친 부분에 뭐 들어간다? 357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에는? 여기에는 그 나머지 19가 다 들어가겠네. 됐죠? 요겁니다. A가 19래요. 여기는 공집합 돼야 돼. 그럼 남아있는 두 곳에 여기랑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 남아있는 원소 357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집합 B의 개수는 결국 이거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니네. 이거는 뭐 해주면 돼? 경우의 수로 풀어버리면 끝나겠다. 그치? 3 어디 들어갈래? 5 어디 들어갈래? 7 어디 들어갈래? 다 곱해주면 8개. 8가지의 방법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하나 완성할 때마다 B라는 집합은 하나로 결정되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결국 이거는 경우의 수와 관련된 거네. 정확하게는. 처음에 시작은 U의 부분집합 B라고 했지만 U의 부분집합인 건 말 안 해도 당연히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U인데 그럼 B는 U를 벗어나겠니? 아니거든.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숙제 88번까지고요. 요거 하나 더 써가세요. 요거까지 푸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자,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부분집합 총 몇 개? 2에 4승에다 그치? 즉 16개야. 그래서 부분집합을 각각 하나하나를 A1, A2, A3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16번까지 붙어 있겠다. 그치? 뭐 그 중에는 A도 있을 거고 공집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 부분집합에 대한 각각의 원소의 합을, A1의 원소의 합은 S1이라고 할 거고요. A2의 원소의 합은 S2, A3의 원소의 합은 S3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야 왜 10이야? 16 S에 16까지라고 불렀어. 자, S1부터 S16까지 전부 다 더해보세요. 요거 추가 숙제입니다. 자, 요거 졸라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숙제로 나갈게요. 수고들 많았고요.
숙제, 이제 필기는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까지만 들어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